이번에 애플 측에서 챗GPT를 만든 회사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하나 걸었죠. 저는 이 소송이 올해 하반기 도지코인을 둘러싼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순풍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상하죠. 41쪽짜리 소송 서류 어디에도 코인 얘기는 단 한 줄도 없는데요. 애플도 오픈AI도 도지코인의 도자도 꺼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이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느냐? 지금부터 그 서류 첫 장에서 출발해서 거꾸로 한 칸씩 밟아가 보도록 할 텐데, 마지막 칸에 도착하시면 아마 달력을 다시 보게 되실 겁니다. 먼저 애플이 미국 법원에 서류를 냅니다. 그 내용을 한 줄로 줄이면 바로 이건데요. 오픈AI가 우리 회사의 기밀을 훔쳐갔다. 이게 무슨 기밀이냐면은 오픈AI 측에서 지금 챗GPT 같은 인공지능만 만드는 게 아니라요, 손에 쥐는 새로운 기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냐? 애플 출신이 400명이 넘어가요. 그리고 그 400명 중에서 맨 앞에 탕탄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애플에서 아이폰과 애플워치 디자인을 총괄하던 임원이었는데 지금은 오픈AI에서 기기에 대한 개발 총 책임자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은 그냥 이직 얘기인데요. 사람이 회사를 옮기는 게 죄는 아니니까요. 근데 애플이 서류에 적어놓은 디테일이 상당히 강력합니다. 이번 애플의 주장에 따르면은 탄 씨는 아직까지 애플에 다니고 있는 지원자에게 면접에서 이런 요구를 했다라고 해요.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 부품을 가져와서 보여달라. 현직 애플 직원한테 그랬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원래 퇴사하겠다고 말하는 순간 그날 바로 짐 싸서 나가야 되는 회사인데요. 그걸 피해가지고 며칠 더 내부 자료에 접근하는 요령이 정리된 문서가 오픈AI 안에서 돌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기서 앞권은 리우라는 엔지니어인데 애플에서 8년을 일하고 올해 1월달 오픈AI로 옮겼었는데요. 회사 노트북을 반납하지 않은 채로 아직까지 세상에 나오지도 않는 이런 제품들의 기밀 파일 수십 건을 내려받았다는 게 애플의 주장입니다. 심지어 동료에게 이런 메시지까지도 보냈다고 해요. 아직까지도 회사 자료실에 접속이 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전부 애플이 법원에 낸 서류에 담긴 애플 측 주장이고요. 오픈AI 측에서는 다른 회사 기밀에는 관심 없다고 딱 잘라 부인을 했고, 누가 맞는지는 이제 법원이 가릴 일이겠죠. 근데 이야기 자체는 정말 재밌습니다. 근데 슬슬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지코인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그 답을 보시려면은 이 싸움판의 전체 지도를 먼저 살펴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판에는 선수가 3명이 있습니다. 애플, 오픈AI, 그리고 일론 머스크. 여기서 머스크는 이미 애플과 오픈AI 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놓은 상태였었고요. 자기네 인공지능 그룹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순위가 이상하게 밀린다. 이거 둘이 짜고 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관련 내용의 소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반전인데요. 지난 5월달 오히려 오픈AI 쪽이 애플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죠. 아이폰에 챗GPT를 제대로 넣어가지고 주기로 했었던 약속을 애플이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번에 애플 측에서는요, 오픈AI를 찌른 겁니다. 2년 전만 해도 애플과 오픈AI는 아이폰에서 챗GPT를 쓰라면서 손잡았던 동맹인데요. 그게 2년 만에 셋이서 서로를 겨누는 삼각형이 됐다는 거고, 그리고 이 삼각관계 안에서 이번 라운드에 새로운 칼을 맞지 않은 유일한 선수가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래서 이 주말 내내 아주 신이 날 수밖에 없었겠죠. 머스크가 사기꾼 울트먼이 또 사고쳤다면서 조롱을 하다 보니까 울트먼이 또 받아쳤어요. 우주에 데이터 센터 짓겠다면서 주식 투자자들 설득하는 거는 정작 너 아니냐. 이 댓글 조회수가 무려 조회수 1100만 회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싸움에서 진짜 보셔야 될 단어는 욕이 아닙니다. 바로 투자자라는 단어예요. 예전 같았으면 서로 내 인공지능이 더 똑똑하다라고 싸웠었는데 이제는 투자자 얘기가 나옵니다. 이 싸움의 무대가 기술에서 돈의 시장으로 옮겨왔다는 신호거든요. 왜 하필 지금 이 단어가 튀어나왔을까요? 여기서부터 시계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애플이 법원에 요구한 걸 한번 다시 보세요. 이 돈만 달라는 게 아니죠. 그 기밀 쓰지 말라는 거죠. 판결이 나기 전에 일단 멈추라는 임시 정지 명령까지도 요구했습니다. 기기를 만들다가 특정 부분을 못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설계해야 되죠. 여기서 다시 설계한다는 거는 시간이 밀린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오픈AI 쪽 새 기기, 원래 회사 임원이 올해 상반기에 나온다고 말을 했었고, 그 상반기 이미 지나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말쯤 공개될 거란 예상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 소송이 그 계획마저도 흔들 수 있다는 분석이 붙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 소송이 흔드는 시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훨씬 큰 놈이죠. 오픈AI는 지금 주식시장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난달에 상장 서류를 냈다고 스스로 밝혔고, 회사 가치가 우리 돈으로 약 1,50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역사상 최대급 상장입니다. 근데 회사의 돈 담당 임원임에서는 상장이 올해 말에서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말이 나왔고요. 이번 소송이 이 상장 계획까지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그럼 이 싸움이 금방 끝날까요? 힌트가 있습니다. 애플은 이미 지난 2월달 오픈AI로 경고 편지를 보냈었는데 답장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소송 서류에 이렇게 적혔어요. 지금까지 드러난 건 비응상의 일각이다. 이 재판의 시작 전에 상대방의 서류를 한 기록을 강제로 열어보는 절차가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끝까지 파보겠다라고 예고까지도 했습니다. 빨리 합의하고 덮고자 하는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쓰지 않겠죠. 그럼 이제 반대편을 볼 차례입니다. 일론 머스크 진영은 지난달 회사를 주식시장에 올리면서 우리 돈 약 112조 원을 이미 손에 쥐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였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커서라는 인공지능 회사를 90조 원에 사들이는 작업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정리드리자면은 한쪽은 금고를 꽉 채웠고 다른 한쪽은 금고를 채울 날짜가 자꾸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도지코인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지금부터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한번 달력을 꺼내볼게요. 1500조 원짜리 상장이 실제로 열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시장에 있는 돈이 그쪽으로 확 쏠립니다. 이 동네의 초대형 마트가 개업하면 그 주에 골목 가게 손님이 줄어드는 것과도 똑같은 이치인데요. 특히나 코인처럼 위험한 자산에 들어오던 개인 투자자의 돈이 가장 먼저 움직이게 될 거고, 이게 말로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한번 겹친 적이 있었죠. 일론 머스크 쪽 회사가 112조 원을 빨아들인 게 지난달 6월입니다. 도지코인이 한 달 만에 30% 가까이 빠진 것도 바로 그 6월입니다. 그럼 이제 연결이 완성되죠. 올해 하반기 이 도지코인 앞에 예정돼 있던 가장 큰 이벤트가 뭐였느냐? 바로 이 1500조 원짜리 돈의 블랙홀이었습니다. 근데 애플의 소송이 그 블랙홀이 열리는 날짜를 뒤로 밀고 있을 가능성이 커진 거고, 다만 이 소송 자체가 도지코인의 순풍을 만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예정돼 있었던 역풍 하나가 뒤로 미뤄지는 거기 때문에 이 차이를 정확히 아는 거, 그게 이번 영상의 핵심입니다. 지금 도지코인 가격이 100원대 초반 라인에서 머물고 있는데요. 미국의 도지코인 현물 ETF에 들어온 자금은 다 합쳐봐도 300억 정도 수준입니다. 선물 시장에 걸려있던 돈도 한때 2조 5천억 원에서 1조 4천억 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시장이 식어 있다는 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바라보는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이 소송이 조기 합의보다 긴 싸움의 초입이고, 그동안 1500조 원 블랙홀은 뒤로 밀린 상태가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세 가지예요. 2월달 편지에 답이 없었다는 거, 애플이 끝까지 파보겠다고 예고한 거, 그리고 돈이 아니라 멈추라는 명령까지도 요구한 거.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장기전 준비의 신호입니다. 그럼 이 3분기 도지코인의 승부처는 밖에 있지 않겠죠? 안에 있다라는 거고, 지금 100원대 초반 라인 지켜낼 수 있느냐,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다뤘던 이 도지코인 결제 쪽 3분기 일정들 무사히 소화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애플과 오픈 AI가 기밀 소송으로 붙었고요. 서류에 남은 신호들을 봤을 때 이 싸움은 짧게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소송이 밀어내고 있는 거는 기기 출시가 아니라 우리 돈 약 1500조 원짜리 상장이라는 시장의 돈 블랙홀입니다. 그럼 여기서 오픈 AI가 소송을 안고서라도 1500조 원 상장을 강행한다. 그렇다면 그때 코인 시장의 돈은 어디로 움직이게 될까요? 2021년 이 코인베이스가 상장하던 바로 그날 비트코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음 영상에서 그 달력들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고래소,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은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